자, 지난 영상들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진짜 팔았냐? 네, 잘 팔았습니다. 다행히도 금방 잘 나갔고요. 당연히 저도 처음에는 손 떨리는 결정이었지만 이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뭐 덤덤합니다. 자, 그리고 슈드와 QLD를 추가 매수하는 부분. 이렇게 3개월 그리고 6개월 동안 분할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배투모에 잘 기록해 두고 있고요. 1주차 2,100만원, 2주차에 4,200만원, 그리고 3주차, 저번 주인 4주차까지 현재 총 8,400만원 매수했고요. 내일 모레면 벌써 1억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셨죠? 서울 아파트가 3억밖에 안 되나요? 팔고 남은 게 3억인가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 잘 써주셨죠? 전체 금액 중에서 3억만 공유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 또한 본인의 카톡,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내 자산 얼마임 이라고 써놓고 다니진 않으실 겁니다. 네, 결코 현명한 선택은 아닐 거고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이사 갑니다. 파이어를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배당 파이어족의 실제 포트폴리오는 어떨까? 자, 그 전에 오해 하나만 더 풀고 갑시다. 잼투리 정도면 최소 20억,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댓글들이 참 많았는데요. 아니, 사실 인간적으로 그 정도 있으면 그냥 서울 아파트 하나에 금융 자산까지 다 끝나지 않나요? 저도 항상 저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만큼 좋은 조합이 없죠. 자, 한번 상식적으로 봅시다. ETF별 배당률이고요. 20억 굴리면요. 그냥 예적금이나 단기채로만 굴려도 한 달에 500에서 700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여기서도 제가 좋아하는 슈드, 제피큐 조합으로 보면요. 6대4 아주 간단하게만 섞어도 한 달에 세후 1,000만 원 정도는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산 배분이나 현금 비중을 고려하시더라도 한 달에 500만 원, 800만 원은 나오는 돈입니다. 이걸 딱 절반으로 잘라서 봅시다. 10억을 전부 슈드에 투자하면 한 달에 29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서 슈드와 상호 보완되면서도 배당이 나오는 ETF.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피큐가 대표적이죠. 배당이 나오는 QQQ, 제피큐입니다. 그간 데이터가 짧아서 자세히 다뤄본 적이 없었는데 조만간 별도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제피큐를 10%만 같이 추가해도 월 배당금이 34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이걸 비율별로 확장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8대2 조합에서 400만 원, 5대5 조합에서 550만 원. 여기에 건보료를 포함해도 비슷합니다. 이건 잠시 후에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까지의 금액은 모두 세팅 직후 0년차의 배당금이고요. 슈드의 배당 성장, 대략적으로 연 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피큐의 배당 성장, 이건 로직상 따지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슈드는 연 8% 배당이 성장한다. 제피큐는 성장하지 않는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슈드에 100% 투자한 경우 이렇게 연차별로 배당이 성장하게 되고요. 반대로 제피큐의 모든 금액을 투자한 경우 초기엔 배당금이 크지만 따로 배당이 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봅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명목 금액,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실질 금액, 구매력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배당금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그 실질 금액, 구매력은 점점 하락하는 게 당연하죠. 이때 제가 원하는 건 처음의 구매력은 유지하는 겁니다. 주황색 선보다 낮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매도 없이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려면 제피큐의 비중은 최대 50%까지만 가능하겠더라. 아주 러프한 계산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니, 자산이 오르니까 매도를 하거나 또 재조정을 한다면 다른 비율들도 가능하지 않냐 하시는데 맞습니다. 각자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건 그저 제가 선호하는 방향성일 뿐입니다. 자, 아무튼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기초로 이렇게 자산별 배당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억부터 20억까지 비율별 초기 배당금들이고요. 따라서 6억 정도를 투자한다면 월 배당금은 300만 원 정도. 또한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이 배당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어서 8억을 투자한다면 400만 원 정도. 다음 10억을 투자한다면 최대 500만 원 정도까지 월 배당금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뭡니까? 너무 비싼 서울 아파트나
과도한 사교육을 제외한다면 경제적 자유는 6억이면 됩니다. 1인 기준으로 주거비를 포함해도요. 제 생각에 월 300만 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마찬가지로 부부 기준, 거기에 자녀까지 포함해도 8억에서 9억 정도면 고려해볼 만하다. 이러한 계산에 따라서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안정성을 위해서 자산 배분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인 기준으로는 아주 충분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들 얼마나 쓰는 돈이 많으시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벌지도 못하는 10억 또는 그 이상의 돈으로 경제적 자유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지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0억 투자 시에 월 400에서 500만 원. 서울 자가나 과도한 사교육을 제외한다면 정말 이 돈으로 부족할까요? 또 15억은 선택지가 아주 넓어지는데요. 4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혹은 주식이 아닌 자산에 안정적으로 배분해도 괜찮고요. 또 20억은 사실 앞에서 본 것처럼 더 말할 것도 없죠. 조금만 욕심 부리면 세후 월 1000만 원도 가능하고요. 여러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더라도 월 600에서 700 이상도 무난합니다. 자, 그런데 꼭 이쯤에서 세금 폭탄 외치시는 분들이 계시죠? 참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긴 한데 연 8천만 원 수준까지는 추가 납부가 없습니다. 기존에 납부된 원천 징수 15%로 끝입니다. 심지어 더 많이 받더라도 얼마 안 냅니다. 자, 그리고 부부 2명을 기준으로 했을 땐 1억 6천까지입니다. 이미 어지간한 생활비는 아득히 초과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면요. 이거 꼭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날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순서가 또 남았죠. 이번엔 건보료, 또 보료 폭탄입니다. 자, 제가 깔끔하게 다 정리해놨고요. 한번 봅시다. 배당으로 연 6천 받는다. 건보료는 가구당 40만 원 부과되고요. 다음은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자산 공제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월세, 전세, 자가 전부 다 건보료 안 냅니다. 그러니까 배당으로 연 6천만 원 받아도 1인당 20만 원 선이고요. 배당으로 1년에 1억을 받는다. 그래도 합산 67만 원, 1인당 3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마저도 해외에 나가 있으면 면제되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배당으로 1억을 받는다. 세금, 건보료 싹 다 공제하고요. 실수령액이 6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또 어디서 많이 봤던 숫자죠? 맨 오른쪽에 연봉별 실수령액을 추가했고요. 자, 한번 봅시다. 배당으로 1억 받으나 연봉으로 1억 받으나 보시는 것처럼 실수령액 똑같습니다. 이래도 정말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이 맞나요? 물론 근로소득에선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저도 받기 어려운 돈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그래프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초반에는 근로소득 세율이 낮지만 1억부터는 오히려 배당소득 수령액이 더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나 저러나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말하는 당신이 진짜 폭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투자도 안 하시죠. 정작 저처럼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알아서 합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슈드와 제피큐 8대2 비율을 예시로 봤을 때 처음 시작은 400만 원, 5년 차엔 500만 원, 10년 차엔 660만 원, 이어서 월 900, 월 1200까지 그냥 이렇게 밝은 미래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죠. 항상 이 희망회로보다는 절망회로가 더 도움이 됩니다. 배당이 삭감되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먼저 스파입니다. 여기선 2008 금융위기만한 사건이 없죠. 주가는 반토막 났고요. 반면 배당은 25% 하락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드도 살펴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금융위기 때는 배당 데이터가 없고요. 따라서 가장 오래된 배당 성장 ETF VIG로 보겠습니다. 주가는 40% 하락했고요. 배당은 14% 하락했습니다. 확실히 스파이보단 나은 성적이죠.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케이스를 봤을 때 20-30% 이상의 배당 삭감을 가정한다. 특히 저처럼 30년, 5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전제한다면 당연히 2번, 3번 이상 무조건 발생한다고 가정하시는 게 맞고요. 이런 걸 보고 설계 빈도라고 하죠. 최악의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설계한다는 말입니다. 자, 봅시다.
금융위기 당시 실제 스파이의 배당금 내역이고요. 이걸 실제 배당금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거죠. 자,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분기당 1,200만 원, 그러니까 월 세후 400만 원을 달성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운이 안 좋게도 금융위기 직전이었고요. 나에게 필요한 생활비는 월 400만 원인데 보시는 것처럼 배당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부족한 금액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모두 합산해보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있죠. 이렇게 계산으로 3천만 원 정도가 나왔으면 조금 더 여유를 두고 5천만 원 정도를 주식이 아닌 형태로 아예 현금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 가능한 총 자산이 있다고 했을 때요. 이걸 전부 다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최악을 가정한 비상금은 따로 빼두고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1억을 기준으로 본다면 1년에 못해도 3, 400은 됩니다. 무시할 만한 금액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배당이 성장할 시간이 있다면 20% 하락도 괜찮다. 연 배당 성장을 6%로 가정했을 때 처음에는 400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성장하겠죠. 이걸 다시 역산해 본다면 4년차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의 하락은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배당 성장률 8%를 가정한다면 3년 차에 방어할 수 있고요. 이어서 10%를 가정한다면 2년 반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온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3년에서 5년만 버티면 어느 정도 위험한 시기는 벗어날 수 있었죠. 최소한 이 구간은 버틸 수 있게 설계하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예시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목표했던 배당금보다 30%가 줄어든 상태로 3년 이상 문제없이 버틸 수 있는가? 이 정도의 현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시고 나머지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꼭 이런 방법들이 아니라 당연히 생활비를 아끼셔도 되고요. 소일거리나 알바를 해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좋죠. 각자의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뭡니까? 제가 이미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돈을 버는 방법들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에 적합한 방법들은 따로 있더라. 먼저 시세 차익 전략, 주식을 매도해서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이죠. 그런데 주가는 반토막 정도의 하락은 꽤나 흔하게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내 전 재산이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도 이제 4%의 2배죠. 8%씩 매도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계산상으로는, 보고서상으로는 다 가능하다고 검증되었지만 저는 못합니다. 반토막이 못해도 10년에 한 번씩은 올 텐데 저는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 취향은 뭐냐? 배당 전략입니다. 이건 매도라는 게 없고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가의 변동성이 아니라 배당의 변동성만 방어하면 됩니다. 물론 그 배당의 안정성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주가의 흐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보셨죠? 금융위기급의 하락에서는 배당 삭감도 당연히 발생하더라.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은퇴자라면 초기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고요. 이렇게 애초에 경제 위기를 가정한다면 당연히 현금 비중은 가져가야 할 거고요. 반면 이미 배당이 충분히 성장한 상태거나 은퇴 초기부터 자금이 충분했던 경우엔 보시는 것처럼 현금 비중 외에도 기타 자산들로 분산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포트폴리오까지 그대로 나와 있죠. 사실 이 영상 말고도 제 포트폴리오를 소개한 영상들이 꽤나 많습니다. 네, 이게 벌써 2년 전 영상이고요. 저는 그냥 똑같습니다. 우직하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냥 합니다. 실제로는 약간의 비중 차이가 있을 거고요. 거의 똑같습니다. 원래 초기에는 제피를 생각했었고요. 저 때만 해도 제피큐가 상장하고 극초반이라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요. 조만간 제피큐에 관련된 내용은 한번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정리하자면 근본 배당주의 근본 성장주, 그리고 진짜 근본의 현금, 이렇게가 끝입니다.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 오리지널을 보면 슈드 QQQ죠. 배당주 근본의 성장주 근본. 상호 보완성도 좋고요. 이걸 저에게 맞게 살짝만 바꾼 겁니다. 매도 없이도 배당이 나오는 QQQ. 그게 JPQ죠.
그래서 투자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룹은 어지간해서는 아예 건드리지 않는, 매도 없이 보유하는 그룹이고요. 자, 그리고 QLD, QQQ의 2배 레버리지 상품이죠. 이거 왜 투자하냐? 추천 절대 아니고요. 투자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저는 벌써 5년째 투자 중이고요. 이거 반토막은 기본입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슈드 QQQ 8대2나 그걸 QLD로 바꿔서 투자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제게 필요한 생활비, 배당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네, 배당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선택이고요. 남이 투자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역설적으로 대충 투자하기 위해선 정말 죽도록 고민하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핵심은 이거죠. 저 이미 5년 했고요. 너무나도 단순한 이 전략을, 이 투자 철학을 30년, 50년 이어간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량한 자산에 장기 투자해라. 우량주에 장기 투자해라. 제가 배운 투자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우량한 자산이 뭐냐? 이것도 항상 똑같이 말씀드렸죠. 적당히 분산된 ETF면 충분합니다. 저처럼 두세 개로 나눠서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슈드고 QLD고 스파이고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거기서 거기. 그냥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종목을 묶거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냥 각자 마음에 드는 ETF 두세 개 골라서 장기 투자만 하세요. 그리고 나가서 뛰세요. 저번 달에는 200km 뛰었고요. 이번 달 목표는 300km입니다. 벌써 100km나 뛰었고요. 이렇게나 열심히 뛰었더니 5분 페이스 심박수가 다시 150 언더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JTBC 마라톤 준비했던 때로 거의 다 복귀했고요. 이렇게 꾸준히 뛰면 심박수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제주도로 이사 가죠. 제주도 가서는 트레일 러닝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뭐냐. 괜찮은 ETF 두세 개 투자하고요. 그래서 배당 잘 받고요. 받을 거고요. 나가서 운동하고 제주 바다에서 수영하고 용눈이 오름도 가고 한라산도 타고 취미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애도 잘 키우면서 남 신경 안 쓰고 인생 즐겁게 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제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또한 각자 생각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제주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잼투리였습니다.